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13주차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교시에는 사실은 오늘이 이제 13주차고 이제 마지막 3교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 공정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배워왔었던 내용을 제조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화장품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는지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 다뤄봤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뷰티 화장품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에 기초 화장품 제조 및 실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학기에는 색조 화장품 제조 및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실제로 제조하는 과정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다 하게 되고, 그때 원료들이 어떠한 원료들이 사용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용화 제품인 스킨을 비롯해서 화장수라든가, 또는 에센스라든가, 이러한 류들의, 또는 세럼까지도, 이러한 류들은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가고, 또 얘네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때 무엇을 어떤 재료를 갖다 집어넣고 또 그 제조 공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그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그렇죠? 이 온라인 시대에도 우리가 실험만큼은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출석을 해서 같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이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제조 및 이제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주로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색깔을 낼 수 있는 안료나 염료들 이런 것들도 쓰게 되고, 또 이제 분말 타입의, 그렇죠? 파우더 형태의 그런 이제 원료들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얘네들을 어떻게 혼합을 하고 또 어떠한 공정을 거쳐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성형을 하고 또 제조를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실습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실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정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진행을 하게 되겠죠. 유화 공정이라고 하면 호모 믹서라든가, 또는 이제 그 호모게나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치들이 진공 형태의 일관된 그런 공정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온도 컨트롤이라든가 또 이 교반 속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장치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할 테지만,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실험 테이블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실험 장치 그리고 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실험 기초 화장품 제조 및 실험 시간에 그 실험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론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제조하는 과정은 어떠한 성분들 또 어떠한 원료들이 쓰이고, 그 성분 원료들은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제품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이제 발휘하는지, 또 완제품의 경우에도 어떠한 효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유화 제품이라고 하면은 OW 타입의 그런 유화 제품을 만들 것인지, 혹은 W 타입의 유화 제품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 유화 공정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듯이 오늘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우리가 뭐 이미 이제 그 기초 화장품 제조 및 실습
하는 과목에서도 벌써 이제 거의 했잖아요. 가형화 제품에 대한 이제 실험도 했고, 또 유아와 관련 제품에 대한 이제 실험도 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세미나도 했고, 세 번째 분산 제품인 경우만 이제 조금 이제 다르죠. 분산 제품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 그 색조 화장품, 2학기 때 해야 될 이제 색조 화장품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가형화 제품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지만 이제 실제 실험에서도 했었지만 에센스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사례를 갖다 든다면은 에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제 제조 처방의 예예요. 구체적인 예입니다. 요대로 요 재료들을 갖다가 그대로 넣어서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바로 에센스 제품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제조 처방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제수죠. 정제수가 대략 요 처방의 경우에는 한 이제 40% 이상 들어가게 이제 되는 경우고, 요 처방의 경우는 이제 이 에센스의 고유 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보습 성능을 갖다가 그 크게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습제로서의 글리세린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함량이.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보습제로서의 13BG라고 보통 간단하게 쓰는 13부틸렌글라이콜, 그리고 폴리에틸렌글라이콜, 디엘판테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보습 기능을 하는 측면에서 함량들이 이제 전체 중량 퍼센트로 이렇게 되고, 이제 비타민, 저는 이제 유효 성분을 갖다가 유효성을 주기 위한 이제 비타민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양이 비싸니까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비싸니까 이 정도 들어가고요. 소염성을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알란토인, 또 방부제로서는 이제 여기서는 파라옥시 안식 향산 메틸이라고 하는 메틸 파라벤만 여기는 이제 썼는데, 우리 실험하다 보면 몇 가지를 갖다 이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방부제도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파리를 갖다 죽이는데 약 하나만 썼더니 그 약에 어떤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약에는 잘 안 죽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를 섞어 썼더니 A에는 잘 안 죽었는데 B에 그냥 바로 죽거나 이런 식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듯이 이 방부제의 경우에도 이렇게 단일 방부제만 쓰질 않아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할 때도 방부제를 몇 가지를 이제 같이 썼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화학 합성 방부제를 이제 잘 안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복합 방부제, 천연 방부제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뭐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에센스가 가형화 유형의 제품이니까 가형화제라고 하는 계면활성제를 폴리옥시에틸렌 경화 피마자유라고 하는 여러 형태를 갖다 이제 주로 썼죠. 요 폴리옥시에틸렌 경화 피마자유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상품명으로 보면 이제 트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쓰기도 하고, 또 HC 몇 번 상품명으로 회사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쓰이죠. 그다음에 이제 점증제로 어느 정도의 사용감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잔탄검을 갖다 쓰기도 하고, 또 카보폴이라고 하는 카복시 비닐 폴리머, 또는 이제 구화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는 의외로 점증제를 갖다 많이 썼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실리콘 오일, 부드러움을 갖다 주기 위한 이제 느낌의 실리콘 오일로서는 이제 사이클로메티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료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 작용, 그리고 또 이제 산뜻한 느낌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알코올, 에틸알코올도 이제 쓰게 되죠. 한 이제 이렇게 전체 이제 한 8%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중화제, 트리에타놀아민이라든가 추출물로서 유용한 이제 추출물들 쓰기도 하고, 향이라든가 정제수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처방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례고요. 실제는 이제 요거를 변형을 하거나 뭐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수상과 알코올상으로 이제 주로 나누어서 수상의 성분들, 정제수, 보습제, 중화제, 금속이온 봉서제, 첨가제, 뭐 추출물들은 이제 수상에 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이제 알코올 성분에는 에탄올, 방부제, 가용화제, 유원제, 산화방지제, 향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주로 이제 집어넣어서 수상 성분에다가 수상 성분을 용해해서 실온에서 이제 보통 여러분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디스퍼라고 얘기하는 혼합, 믹싱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써서 거기에다 알코올 성분을 첨가를 하고 서서히 첨가를 하고 다 첨가가 된 후에 다시 혼합해서 가용화가 잘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칼라, 이제 색소도 약간 넣습니다. 넣고 이 에센스에도 사실은 이제 색소를 갖다 넣기도 하고요. 또는 화장수 같이 이제 완전 이제 액체 상태인 경우에도 약간의 여름 같은 경우는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파란색 계통의 그런 이제 칼라 조색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제 붉은색 계통의 그런 이제 색소를 살짝 넣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조색을 해서 여과를 하고 충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가용화 제품을 갖다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 뭐 제가 앞에서 보여줬으니까 굳이 사진은 여기 이제 안 집어넣고요. 이렇게 가용화 제품을 갖다 이제 만들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유화 제품인데 제가 복사를 해서 붙이다 보니까 제목이 가용화 제품으로 돼 버렸네요. 예. 유화 제품의 이제 제조 실습이죠. 유화 제품의 예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만들었었던 이제 로션 같은 경우. 그래서 로션 같은 경우는 OW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W형, O형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성분의 함량이 이제 조금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일상 그리고 수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 이 로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죠. 제가 이제 이거는 다 안 읽을게요. 앞에서 잠깐 했으니까. 그래서 지방산, 고급 알코올, 탄화수소류 이와 같은 유형의 이제 유화라고 유성 성분들. 예. 그리고 이제 계면활성된 유화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방부제, 유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성 성분에 들어가겠네요. 이제 방부제, 에스테르, 실리콘 오일, 에스테르 실리콘 오일도 마찬가지 유성 성분에 들어가고요. 비타민, 보습제, 금속이온 봉쇄제, 중화제, 점정제, 추출물, 향료, 뭐 정제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수상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수상을 온도를 갖다가 적절한 온도로 이제 높이고 그리고 유상은 유상대로 여기는 보자 고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상온에서 이제 고체 형태를 띠는 오일상이 있었죠, 유상들. 그쵸? 비즈왁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왁스 계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형의 분말 같은 경우를 이제 쓰기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야 녹으니까는 이제 가온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상과 수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수상 부분도, 수상 성분도 전부 정제수, 보습제, 점정제, 중화제, 완충제 이런 것들 넣어서 이제 가열을 하죠. 70에서 80도 정도. 보통 한 75도 정도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가열을 해서 혼합을 한 그 상태에다가 이제 유상 성분을 이제 집어넣죠. 유지, 왁스 에스테르, 지방산, 고급 알코올 에스테르, 탄화수소, 실리콘, 또 유화제, 방부제, 산화방지제를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데요. 이런 이제 수상 성분에 유상 성분을 집어넣으니까 주로 뭐가 되겠어요? OW형 그런 이제 유화 제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열한 상태에서 혼합되어 있는 수상 성분에다가 유상 성분도 마찬가지로 7, 80도 정도로 가열해서 이렇게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녹여서 충분히 액상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집어넣고 서서히 집어넣으면서 1차 유화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했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3600rpm 한 3분 정도 했나요? 아니죠. 그건 이제 공정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예. 그건 이제 회전 속도도 이제 달라질 수 있고 또는 이제 시간도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호모 믹서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1차 유화를 이제 하고 1차 유화가 끝나면 거기다 다시 첨가제들, 추출물이라든가 방부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투입한 다음에 다시 2차 유화를 이제 한 번 더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탈기는 우리 실험실에서 사실 장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기포를 제거하는 거는 이제 하지 않지만
여과, 여과도 요거는 이제 실제 공정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충전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유화 제품의 제조 공정도 여기는 제대로 나와 있네요. 초공전의 거는 거기에 가용화 제품이라고 써져 있더니 그래서 살펴봤고요. 분산 제품의 제조 실습 처방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분체들이 많이 쓰이죠. 베이스적인.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 활석, 온모, 그 다음에 이산화티탄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트윈 케이크 제조하는 이제 방식이니까 트윈 케이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분첩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주로 이제 파운데이션, 파우더형 파운데이션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고 여기에 이제 안료로 들어가는 황색산화철, 흑색산화철, 적색산화철. 이건 이제 그 색조 화장품 2학기 때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넣게 됩니다. 결합제로서는 스쿠알란이라든가 메틸폴리실록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요거는 이제 유성 성분인데요. 또 방부제로서도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이라고 표현하는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그러면 메틸파라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라옥시 안식향산 프로필. 그러면 프로필파라벤 이렇게 얘기하죠. 비타민, 보습제, 추출물, 향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런 이제 함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분체 성분, 결합제 성분 그리고 거기에 첨가제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체 성분은 주로 이제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체질 안료라고 하는 체질 안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이제 고체의 그런 것들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백색 또는 이제 어떤 이제 색깔을 갖다 띄고 있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유기착색 안료들, 무기착색 안료 그리고 합성 고분자 분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체 분말인데 얘네들도 골고루 잘 섞여야 되니까 얘네들은 믹서에다 넣어서 이제 혼합을 해야 돼요. 믹서 같은 경우는 롤 믹서를 갖다 이제 많이 쓰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그 믹서 있잖아요. 과일 그 분쇄하고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혼합을 하고 분쇄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 성분은 이제 유성 성분인 탄화수소계통, 유지, 에스테르, 실리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같이 여기다 첨가를 시켜서 저런 분체 성분들이 잘 뭉쳐질 수 있도록 잘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결합제 성분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분체에다가 요 결합제 성분은 투여를 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그 혼합을 하게 됩니다. 곱게 혼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색은 이제 색깔을 저기서 이제 유기착색, 무기착색 하지만 저기는 아주 기본적인 조금만 넣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원하는 색깔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저기를 한 번에 다 때려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하다 보면 한 번에 다 때려 넣었더니 뭐 너무 진하게 나왔다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색깔들이 일부 덜어서 여기에서 조색할 때 이제 맞추게 되는 거고요. 기타 첨가제로 방부제, 보습제, 산화방지제, 추출물 이런 것들 이제 조색하고 나서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이제 혼합을 하게 됩니다. 혼합을 하고 그래도 뭐예요? 형태는 분말이잖아요. 그렇죠? 혼합을 하고 이제 분쇄 혼합을 동시에 하게 돼요. 분말의 형태예요. 그런 녀석을 갖다 이제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트윈 케이크니까 어떤 용기에다가 프레스로 눌러서 그래서 단단하게 압력을 갖다 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도록 성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성형판에서 성형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분산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위 쓰는 트윈 케이크들 또는 파레트형 이제 그런 제품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죠. 뭐 분산 제품에 이거 이외에도 뭐 많잖아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뭐 립스틱도 있을 수 있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화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립스틱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라이너, 그렇죠? 또 아이 섀도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 제품의 제조 과정에 다양한 그런 그 재료도 들어가고
또 조금씩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분산 제품인데 네일 에나멜이다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네일 에나멜은 기본적으로 용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성분들이 바뀌게 되고 이러한 공정 자체가 또 이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또 녹여야 되니까 또 가열,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과열이 안 들어가 있는데 가열하는 그런 공정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갖다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초화장품 제조 및 실습 때 이미 뭐 했었던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이제 2학기 때 다루게 될 그 색조 화장품 제조 및 실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화장품 제조 공정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종합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가형화, 유화, 분산, 공정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성분들 또 그 과정들 같이 한번 종합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3교시는 이런 정도로 해서 비교적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 전반에 걸쳐 가지고 같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보강주인데 그때는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했었던 그런 내용을 갖다 같이 서베이 하고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